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57년 4월 1일 영국 BBC의 뉴스를 시청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느 시골 마을에서 나무에 매달린 스파게티를 말 그대로 수확하는 장면이 등장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 문의는 빗발쳤고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스파게티 한 가닥을 토마토 소스 캔에 넣고 행운을 빌어보세요. BBC의 만우절 가짜뉴스 소동으로 유명해진 사건. 여기까진 괜찮지요. 악의도 없고 대놓고 가짜뉴스라고 내놓은 것이니까요. 본의는 아니었지만 결과는 좀 심각해진 가짜뉴스는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1938년 헬로윈 전야 미국 CBS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된 오슨 웰스의 우주전쟁이었습니다. 드라마의 형태를 띠긴 했지만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화성인 침공에 대비해서 피난을 떠나고 남은 이들은 총을 들고 농장을 지켰다는 웃지 못할 실화. 매스미디어의 효과 연구를 촉발시킨 그러나 의도치 않았던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는 이것이 아니었을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내무성은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조선인에게 사람들의 분노를 돌리고자 했습니다. 정부가 흘린 그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신문에까지 등장해서 결국 참혹한 조선인 학살로 이어진 거짓 뉴스의 비극. 그들이 선동한 그 가짜뉴스에는 선의가 아닌 잔인한 악의만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세기가 바뀌어 디지털이 지배하는 지금의 시대는 어떤가? 이른바 탈진실의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언론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아니지만 마치 언론 같은 매체들이 넘쳐나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소문은 가득하니 굳이 전통적인 언론 매체에 기대지 않아도 될 뿐더러 때로는 그 전통적 언론 매체들의 흑역사를 떠올리며 마음껏 불신할 수도 있는 세상. 그래서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각자의 세상. 가짜뉴스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탐사 보도했던 워싱턴 포스트지의 밥 우드워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이 아닌 기사로 우리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대체 어느 세월에 하는 한숨부터 나오지만 결국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我知道短打，很进步哦。你说啊，我以后要当投手去美国找你。有几个可以先讲一吗？你哥我是天才，别跟我比，拍照比较快。哇，这客人，你想去哪里？去美国。好，抓球！小心一点啊！你要上到怎么办？不好意思，餐点好了，请问要刷卡还是付现？我来。我有签约金。你知道美国租房子1个月要多少钱吗？苏家也是。他答应我爸要带他念大学。黄宇哲。你跟我去美国？没有，你不要跳乱讲，我一定跟你去美国啊！啊，爸都那样说，你要怎么去？哎，说实话。哎。那王姓女学生沉尸在整修中的厕所，是死者的男朋友张正义。张正义用盐酸溶尸企图湮灭证据。这是棒球名校中情高中的王牌投手，即将赴美参加小联盟。王思云好像不肯去哪里，张正义就很生气。他超凶的，我们在旁边都被他吓到了。现在关于张正义情绪不稳定的行为慢慢曝光，原来他脾气暴躁，甚至有暴力倾向。听说张正义有很强的控制欲，为什么？他没有，我为什么讲不听？这个青少年的爱情观不够成熟，往往生活重心都会放在对方身上，没办法接受分离的状况。张正义与王诗云因为家世背景悬殊，常常因为金钱而争吵。棒球场情杀案今天再度开庭，法官直球对决，询问张正义愿不愿意认罪。张正义是忽然情绪激动，提高了音量，大喊：“我没做，就是没做，为什么要认罪？”手段凶残，丝毫没有悔意，判处无期徒刑。不是我没有杀人。美女管可怜啊！太美了。
真相，你相信吗？ 영어로 포스트 트루스라 불리는 탈진실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깊이는 모르니 백과사전의 정의를 최대한 요약해서 옮기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백과사전의 정의입니다. 진실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대중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는 현상이다. 정치, 사회적인 맥락에서 진실과 사실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상황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 실제 일어난 일보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으로 탈진실이라고도 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을 거론할 때 자주 쓰였으며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포스트 트루스를 2016년 올해의 국제적 단어로 선정했다. 짧지만 강력합니다. 또한 포스트 휴머니즘과 흡사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니 진실과 무관하게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가 믿게 하자는 것이죠. 탈진실에 관한 흥미로운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냥 쭉 들어보면서 이해가 되는지 백그라운드의 내용들에서 비슷한 것이 있는지 자신의 추론 능력을 측정해보기 바랍니다. 오늘날 탈진실 현상은 왜곡 정보와 음모론을 신봉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다. 공동체가 기반하고 있는 상호주관적인 사실의 개념을 허물어버린다는 게 탈진실 현상의 진짜 위험이다. 공동체는 사실에 대해 공통된 신념 공유를 기반으로 가능한데 구성원들이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면 공동체가 존립하기 어렵다. 탈진실 현상은 신뢰 기반의 붕괴와 사회적 소통 단절을 가져온다. 탈진실 현상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인간 인지 능력 간의 격차가 커지는 문화 지체에서 비롯하는 문제다. 무어의 법칙이 알려주듯 정보의 총량과 처리 속도는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정보가 방대해짐에 따라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같은 지적 보조도구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능한 두뇌의 인지적 자원을 덜 사용하고자 하는 인지적 게으름뱅이인 인간은 확증 편향과 같은 편향에 빠지기 쉽다. 인터넷은 어떠한 잘못된 개념이나 음모론을 신봉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정보와 논리를 제공해주는 거대한 정보의 수원지다. 백신 유해설을 신봉하고 퍼뜨리는 집단이 전형적 사례다. 소셜미디어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하며 자신들의 신념을 강화하는 현상을 반향 효과라고 부른다. 정보 검증의 효과적 도구로 기대되었던 인터넷이 왜곡된 정보에 대한 신념 체계까지 강화시켜주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왜곡되고 황당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상호 정보와 신념을 공유하면서 기존의 태도를 강화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탈진실 현상은 인공지능과 인터넷 상황에서 불거졌지만 인공지능과 인터넷의 설계 구조를 개선한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보기술과 서비스 플랫폼의 구조가 잘못 설계되어서 생겨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탈진실 현상은 인간의 인지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빠르게 발달하는 정보기술과 변화하지 않는 인간 인지능력 간에 생겨나는 격차가 배경이다. 정보기술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그 격차를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사회 신뢰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하지만 탈진실 현상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관점도 있다.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늘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왔으며 호모사피엔스 특유의 힘은 허구를 만들고 믿는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하라리는 1000명의 사람이 조작된 이야기를 한 달간 믿으면 가짜뉴스이지만 10억 명이 1000년 동안 믿으면 종교가 된다라고 한다. 하라리는 화폐제도, 국가, 종교, 이념 등을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전형으로 제시한다. 호모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정교한 허구를 만들어내고 믿는 능력 덕분에 인간은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대규모의 협력과 지적인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하라리가 말하는 허구는 달리 말하면 개념이자 사고방식이다. 하라리가 탈진실 현상을 호모사피엔스의 오랜 특성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의 탈진실 현상은 기존과 구별된다. 하라리가 비실제적인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사유하는 것을 인간의 허구 창조 능력으로 설명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인지와 광범한 동의 아래 이루어져 왔다. 모든 개인이 이러한 개념과 제도적 장치를 허구라고 인식하고 수용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개인과 사회는 자신들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비실제의 개념의 작동 메커니즘을 인지한 상태였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체계였다. 현재로서는 근본적 대책이 불가능하며 제한적 효과가 있는 접근법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탈진실 현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최선의 출발점이다.